일본인 유학생 A양은 입국 후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온 건 1월이었기 때문에 아직 날씨가 추웠고 그녀는 당연히 집에서 쓰던 코타츠까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따뜻한 일본에서 자란 그녀에게 서울은 너무 추웠고 코타츠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그녀에게 한국 집은 다 온돌이 있는데 왜 틀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한국의 온돌이 좋다는 건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닥 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보일러 요금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에 차마 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유카단보를 틀었다가 청구서 폭탄을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온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격리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있던 A양은 본능적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보일러를 켜 온돌 모드를 틀었습니다. 추위에는 장사가 없었기에 그녀는 그 이후로 안락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내내 온돌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절대 받고 싶지 않았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A양은 당분간은 삼각 김밥만 먹으면서 연명하게 생겼구나라는 마음으로 청구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청구서를 보자마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도를 틀면서 따뜻하게 1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에서의 난방비보다 훨씬 쌌기 때문입니다. A양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일본의 도쿄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가장 추운 1월에도 낮 기온이 평균 10도, 아침과 저녁은 2에서 3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집안에서 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황당한 상황이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인원의 수보다 목욕 중 의식을 잃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무려 3.7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한 해 17,000명 희생자가 발생해 하루당 약 46명 이상의 사람이 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히트쇼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운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따뜻한 목욕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여 혈압이 크게 변동되고 실신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히트쇼크는 특히 노인에게 위험하여 실제로 희생자 17,000명 중 14,000명이 고령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27,000명 또한 히트쇼크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17,000명이라는 숫자는 언제까지나 히트쇼크 피해자 중 목숨을 잃은 희생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히트쇼크 피해자 중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80%의 피해자 중 단 20%만 완치했으며 나머지 60%인 5만 1,000명은 후유증을 평생 동안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을 거주지가 너무 춥다 보니 심한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내 주택의 90% 이상은 세계 선진국들의 단열 기밀 성능에서 뒤처진 저성능의 주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주택의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준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않는 최저 레벨의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택이 형편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지라 한국을 미워하고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마저도 일본의 주택은 한국의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대형 포털 사이트 야후에는 중국, 한국보다 낮은 성능, 일본의 거주지가 너무 추운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는 팩트폭력으로 일본의 주택을 까며 다른 나라들의 주택, 아파트들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과의 비교 내용 때문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제쳐도 현재 일본의 많은 주택은 질이 낮습니다. 국가, 기업, 관련 단체 등 모두의 생각이 엉망이니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나 할까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사하고 공부해서 쾌적한 생활을 손에 넣었으면 합니다. 확실히 서울과 도쿄를 비교하면 서울이 더 그런 부분들은 나았죠. 도쿄는 서울만큼 춥지는 않아도 성능을 올리게 되면 냉방, 난방, 전기요금도 저렴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좋아요. 지진에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도 되는 주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주택은 벽이 얇고 단열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만큼 만들기도 빨리 건설해서 회사에겐 엄청 이득이지만 저쪽을 따라가려면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워낙 많다 보니 일본 건설 회사들도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은 온돌 같은 좋은 난방 방식이 있는데 일본은 기껏 해봐야 코다츠나 에어컨의 난방 기능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방식들은 에너지 효율도 안 좋다라고 난리가 나자 그들도 온돌과 비슷한 기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최신 주택이나 고급 맨션의 유카단보라는 바닥 온돌 기능이 포함된 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런 기능이 없더라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시공 추가 비용을 내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온돌 공사를 하게 되면 두꺼운 호스를 깔아서 공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유카단보라고 불리우는 얇은 유닛을 바닥에 설치합니다. 유닛을 자세히 보시면 홈이 파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 홈으로 온수가 흘러가 바닥을 따뜻하게 합니다. 일본 건설 회사는 이제 우리도 한국의 온돌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제 온돌의 시대가 가고 유카단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자신감에 부풀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극찬하는 외국인들을 예전부터 쭉 부러워해왔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 인스타그램에 외국인 선수들이 바닥에 몸을 눕히고 있는 모습을 올리면서 온돌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일본인들은 무척 배아파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 입장에서 유카단보는 한국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막상 현지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서민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기본적으로 온수 보일러에서 데워진 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열비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카단보는 열선을 통해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값이 만만치 않아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성능은 별로라 온도 유지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카단보는 강화마루인 플로어링을 깔기 때문에 끄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식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민층은 엄두도 못 내 고급 맨션에서나 조금 쓰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카단보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보통 거실이나 방 일부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는 힘든 편입니다. 결국 일본 북위에 해당하는 홋카이도 지방에서는 유카단보는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추운 지방인데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일본 홋카이도 환경에 맞춰 개량한 온돌 시스템으로 보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개량식 온돌 시스템은 기존의 유카단보보다 전기세를 최소 2배 이상 절약해주면서도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해 사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온돌을 직접 써본 일본인 제이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매우 만족스럽게 쓰고 있다며 커뮤니티에 자신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온돌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동년배의 이웃집 여자가 목욕 중 히트쇼크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제이씨의 어머니 집 또한 추웠기 때문에 온도차로 인한 히트쇼크가 걱정되었고 처음에는 유카단보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바닥이 너무 빠르게 식어버리다 보니 오히려 돈만 날렸다는 생각에 후회했습니다. 낭패를 본 제이씨에게 지인이 온돌을 깔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제이씨는 처음에는 영 내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카단보를 다시 뜯고 온수 호스를 또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인은 초기 비용은 좀 들어도 써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돈도 덜 든다고 했습니다.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부터 달라진다는 이야기에 결국 제이씨는 설득당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설치했지만 막상 그녀도 온돌의 신세대를 맛보자 오히려 왜 더 일찍 설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훈훈했고 겨울이 되면 춥다고 말하던 어머니는 집안이 따뜻해서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 전체가 난방되니 집안의 온도차가 확실히 줄어들어 어머니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온돌 전도사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돌의 장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역사의 산물, 온돌.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주거 문화가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